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군의 황제군 복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황제군 생활이란 말은 들어도 황제군 복무, 이거는 또 어떤 걸까? 감히 추측이 안 되겠지만 제가 오늘 낱낱이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군복무하고 제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일 억울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저는 뼈 빠지게 그 당시 17살이 나가서 26살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의 대가로 입당을 하고 대학을 추천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대에 황제 군복무했던 친구가 22살에 입당하고 23살에 저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걸 봤습니다. 이 친구는 무려 5년 동안에 50일만 부대에서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10년 군복무를 하게 되면 만기복무 제대증을 줍니다. 근데 만기복무 제대증이라 해야 개뿔짝 쓸 데가 없어요. 왜?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북한에 전민군사복무제 의무제를 실시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였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는 여성들도 모병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기 군복무증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일단 10년 군복무하는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신분을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 신분이 바로 입당이라는 건데요. 군대에 가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신분을 올려주는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시켜줍니다.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대학 하게 되면 우리는 수능을 봐가지고 내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입학 원서를 넣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붙는 게 대학이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북한은 군복무 잘하게 되면 입당을 시켜주고, 입당한 다음에 더 잘하게 되면 군대에서 대학을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청진우학대학을 받아왔던 거고요. 정말 충성심에, 지식의 높이에 따라서 대학을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충성심에 따라서 대학을 추천받는 북한의 군복무 생활. 북한 군인들 이러니까 죽을 얘기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분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직급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바탕인 대학이 있어야 되니까 군 생활을 정말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아무런 휴가와 월급이나 버스가 없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북한 군 생활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8년 4개월 만에 청진우학대학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저희 부대에 김성옥이라는 친구는 5년 군복무 하면서 만기 제대증에 그리고 입당을 하고 저보다 더 좋은 상업대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아버지 엄마는 정말 한 자리,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자리를 했었는데, 자리가 높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느 만큼 먹을 알이 있는가에 따라서 북한은 자리를 평가하거든요. 남포시에서 어머니가 상업관리소장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 당시 시당 책임 비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포시 하게 되면 북한이 황만도시잖아요. 황만도시 중에서도 원산, 남포 엄청나게 큰 항만도시다 보니까 북한의 거의 모든 외화를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남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두머리의 엄마 아빠가 딱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희 군단의 모든 물자를 이 친구 집에서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니, 물자를 국가에서 군대에 주지 왜 개인이 겠다죠? 아시다시피 북한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력치 않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국가에서 제대로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영 건설을 하려고 해도,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집에 자기 부대의 역량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인들이 힘 있는 부모의 힘을 빌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도 10년 동안 휴가가 정기적으로 보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보름이라는 게 있는데 무용지물인 거예요. 거의 휴가 갔다 온 군인들, 북한군 휴가 갔다 온 군인들은 거의 아빠 엄마의 힘을 빌어서 물자 구입 명목으로 집에 갔던 군인들은 있어도 정규 휴가 갔다 온 군인들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부대도 그래서 이렇게 물자 구입 갔다 온 군인들 보게 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동안 물자 구입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열흘만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1기, 2기로 군사훈련 기간이 있는데 전군 훈련 기간에서 1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기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농사 및 부업 기간입니다. 바로 부업 기간이 부대의 모든 뭐 건설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물자 구입 같은 거. 뭐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게 되면 그 씨를 뿌릴 정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병영 건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자재를 구해오는 게 바로 물자 명목이고요. 이 시기에 군인들이 물자 구입 명목으로 많이 집에들 가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기 훈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외 훈련 나가기 때문에 야외 훈련 나가서 또 부대 물자 구입 명목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월동 준비 기간이거든요. 월동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뭐 겨울내꽃 뭐 이제 병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물자 같은 거 이제 또 좀 있으면 김장도 해야 되잖아. 심지어 고춧가루 가지러 가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왜 부대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고춧가루 내 집에 가서 한 15kg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면 군관과 같이 집에 가서 고춧가루를 가져오고 이런 식의 물자 구입 군인들이 꽤 많았다는 거.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 엄마가 힘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 군단의 모든 물자는 이 집 아버지 부대 그 전투구분대 타이어까지 아버지가 남포에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중고 타이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부대에 막 들이밀었거든요. 이 친구가 집에 갈 때면 군단에서부터 명령서가 떨어져요. 예, 군단에서 여단에 떨어지면 여단에서 또 저희 중대 오거든요. 저희 중대 사관장이 제니까 저한테 작전부장이 전화가 옵니다. 사관장 몇 시까지 김성호에게 딱 주면 집에 갈 준비해놓고 기다려 하게 되면 저는 또 훈련하는 친구 불러다가 야 몇 시까지 준비하란다 와서 빨리 짐 싸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짐 싸고 있다가 까만 벤츠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이 친구가 부대에 복귀하는 날은 고정되어 있어요. 매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만 있다가 집에 갑니다. 12월 5일 되게 되면 또 아버지가 까만 벤츠 승용차 타고 이 친구 모시러 옵니다. 올 때는 저희 중대 군인들에게 선물도 두둑이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받는 재미에 이 친구가 집에 가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싫지는 않았어요. 왜? 어차피 갈 친구인데 우리한테 선물이라도 두둑이 주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매번 올 때마다 저희한테 주는 선물이 거의 비슷했는데 사탕 과자 1kg짜리 하나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여군들이다 보니까 생필품 중에 세탁비누 그리고 빨래비누가 너무 귀했어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탁비누 3장, 빨래비누 3장 그리고 간간히 그때 나오는 뭐 귤 같은 것도 이 친구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저는 집에서 국경이다 보니까 간간히 귤을 먹어봤는데 저희 중대 군인들 귤 못 먹어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군대에 나와서 이 친구 때문에 귤을 먹어본 친구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만에 입당을 하고요. 제가 사관장 첫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입당시킨 게 이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입당을 하고 이듬해 저는 아직 1년 군복무가 더 남았는데 이듬해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상업대학을 추천받아 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이럴 때는 정말 너무 근데 억울하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사에서는. 아니 자기 엄마 아빠 힘으로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걸 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의 항제 군복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 하나의 신뢰를 들었지만 어느 부대에나 다 있는 북한의 항제 군복무. 북한군 월급 거의 쥐거리만 하고 그리고 PX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늘 요만큼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밥을 먹고 훈련해야 되고 공사에 참여해야 되고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요즘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에서 월급 받으면서 군복무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10년간 억울하게 군복무를 하면서 그냥 무보수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북한에 계급이 생겼다고 하는데 돈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쓰면서 군복무를 한대요. 아니 예전 방송에서 부대에 외출도 없고 PX도 없다고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 쓰는 방법이 있어요. 부대마다 또 사에서 나와서 일하는 러무자라고 하나요? 북한에서는 러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돈을 얼마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휴대폰이 800만 회선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군관들은 휴대폰을 서지 못해도 이런 러무자들에서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뭐 형님 전화 좀 씁시다 해가지고 몰래 통화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통화해서 이 사람의 휴대폰으로 돈을 쏴주는 거예요. 북한은 휴대폰 선불제거든요. 카드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얼마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충전이 되었습니다. 문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만한 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매번 나눠서 내가 한 번에 너한테 얼마씩 빵을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빵을 갖다 준다든가 내가 요구하는 물건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부대 내에도 돈 잘 쓰는 친구들, 돈 못 쓰는 친구들 이렇게 계급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군복무 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그래서 북한 사회가 모든 사회 건설장에 군인들을 제일 많이 동원시키는 게 일반 사회 사람들을 동원시키게 되면 뭐 직거리만한 월급에도 줘야 되는데 군대들은 무일푼으로 정말 무보수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아주 큰 건설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군인들을 제일 많이 사회주의 건설장에 동원시키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도 있고요. 정말 억울하게 1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돈을 갖다서 쓰면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 북한 군인들의 군생활 어느 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항제 군생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항제 군복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